최근 화제가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를 앞지르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죠.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 노구치 유키오의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경제보고서의 내용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미국과 비교해보면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역전되고 차이가 벌어질 것이 명백하며 일본은 언젠가 베트남 등의 동남아 수준이 될 위험성이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에는 국내 총생산인 GDP가 있는데요. GDP의 수치는 인구가 많아지면 커지는 만큼 GDP가 크다고 반드시 그 나라가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 부유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는 임금과 거의 같은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국제 비교 데이터를 입수하기 쉬워 신뢰도도 높다 합니다. 2020년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미국의 63.3%에 해당됩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2000년에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8%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장에 큰 차이가 생겼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자국 통화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은 1.4%밖에 늘지 않은 반면 미국은 74.6%나 늘어난 것이다 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2020년에 일본은 미국의 63.3%까지 떨어진 것이죠. 한국이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의 내용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치가 정체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수치는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인당 GDP에서 일본은 한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임금은 한국이 더 높으며 가장 큰 문제는 성장률이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1.0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수치는 2.56배가 됐다. 일본이 정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간 선진국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현재 그곳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일본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본은 1970년경부터 약 50년간 1인당 GDP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OECD 국가 평균치는 선진국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 기간에 일본은 선진국 지위에 있었고 세계에서도 인정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정도 전부터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은 OECD 평균 수준으로 퇴보했으며 지금은 이 수준을 밑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기가 어렵지만 한국의 잠재력은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내의 상황에 비해 한국의 지수는 거의 전 기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 50%를 넘어섰다. 1998년에는 아시아 통화 위기로 38.1%로 하락했으며 2009년에는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쇼크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고 지금 한국은 OECD 평균을 앞지르는 위치에 있다.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본과 한국의 위치가 역전되고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OECD에 따른 장기 경제 전망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만일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미래도 계속된다면 20년 후에는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41,143달러인 반면 한국은 8894달러로 거의 배가 될 수조차 있다. 이는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경제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1인당 명목 GDP를 이미 앞지른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대로 쇠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문제에 대한 과감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격차가 벌어지는 정책만 해왔으니 어쩔 수 없다. 국민도 싼 것을 찾게 되고 기업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 비용이 싼 해외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고 월급도 오르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몇십 년 후에는
일본에서 중국 등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큰 대책을 세워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고 인구 감소가 경제 쇠퇴로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궤변 그 자체야. 한국과 대만도 심각한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가 됐지만 둘 다 순조롭게 경제 성장하고 있어. 확실히 말해 일본만 이런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 그것이 지금의 일본이야. 한국이나 대만은 반도체나 IT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는 이미지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자동화나 AI에 뒤처져 있는 일본은 어떨까? 앞으로 12년 안에 한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만, 말레이시아에도 추월당한다는 것은 확실히 충격적이네. 그래도 전체적 GDP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더 위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말만 나와도 이젠 한심해. 왜냐하면 불과 20년 정도 전에는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5분의 1이었으니까. 한국은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몸을 다하여 일하였고 결국 경제적 성공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뼈 빠지게 일한 것이 저출산을 유발한 게 아닐까 싶네.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의 한국이 일본을 웃도는 스피드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도 지금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잘해야 할 것 같아. 한국의 GDP는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1990년대 후에 일본 경제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뭐가 안 좋은 것일까? 역시 원인은 정치가에게도 있어서 정치가를 뽑는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젊은 애들은 한국을 동경하면서 살아갈지도 몰라. 일본은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힘들 수도 있지. 이대로 가면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일본 국민들아 정신 차려. 한국 상황을 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 위기감 없이 평화에 취한 일본인은 자신의 위험을 알 때가 반드시 올 거야. 선거에는 무조건 참여하자. 1960년대에 한국인들은 매우 빈곤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경제 대국 중 하나야. 비록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지만 눈치와 근면성실함은 세계 제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 일본의 쇠퇴는 고령화 진행이 가장 큰 이유임에 틀림없다. 고령화율 16%는 일본에서는 버블기 수준이다. 자녀가 늘어나도록 행정도 여러모로 손을 쓰고 있지만 여러모로 제한적인 지원 제도가 많아 알기 어렵고 하고 있는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일본의 국력은 계속 저하되어 가난해져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본에 오던 시절이 분명 그리워진다. 한국에게도 밀리다니 충격적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